세상이 숨을 죽였다. 미국과 한국의 무역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되었다는 속보가 전해지자 글로벌 시장이 즉각 반응했다. 불가능할 것이라던 협상이 결국 성사된 것이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과 훌륭한 회의를 가졌다며 거의 모든 합의가 끝났다 고 자랑스럽게 밝혔다. 이 장면은 세계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했고 일본은 충격에 빠졌다. 모두가 예상하지 못한 반전이었다. 이번 협상은 단순한 경제적 타결이 아니었다. 한미 양국의 정치적 힘겨루기이자 미래 전략의 방향을 가르는 거대한 승부였다. 당초 미국은 한국에게 3,500억 달러 현금 투자를 요구하며 압박을 가했다. 그러나 한국은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다. 외환시장 부담을 고려해 연간 200억 달러 수준으로 분할 투자하겠다는 단호한 입장을 고수했다. 미국의 요구를 전부 수용하지 않으면서도 실리를 확보한 것이다. 이는 외교적 승리이자 전략적 협상의 모범으로 기록될 순간이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자리에서 단호한 태도를 보였다. 양국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테이블 위에서 그는 국민의 이익을 지키는 최전선의 협상가로 변했다. 한국의 방위산업을 확대하고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허용해달라.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은 현장 분위기를 단숨에 뒤흔들었다. 준비되지 않은 정치인은 결코 할 수 없는 철저히 계산된 승부수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순간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미소를 지었다. 그는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라고 말하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친근하게 다가갔다. 그러나 그 미소 뒤에는 복잡한 계산이 숨어 있었다. 한국은 이제 단순한 동맹국이 아니라 미국이 무시할 수 없는 협상 상대가 된 것이다. 이번 회담은 트럼프 특유의 쇼맨십 외교와 한국의 실리 외교가 정면으로 충돌한 무대였다. 트럼프는 화려한 언행과 장대한 연출로 세간의 이목을 끌었고 한국은 조용하지만 치밀하게 국익을 관철했다. 그 결과 한국은 3,500억 달러 전액 현금 투자를 거부하면서도 미국의 신뢰를 잃지 않았다. 트럼프의 입에서도 한국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었다는 발언이 나왔다. 이는 미국이 공식적으로 한국의 입장을 존중했음을 의미한다. 회담 후 트럼프 대통령은 특별 만찬 자리에서 다시 한번 언급했다. 오늘 한국과 엄청난 회의를 가졌다. 우리의 무역 협정은 거의 마무리되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감사를 전하며 한국의 선물인 신라금과 모형과 무궁화 대원장의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말했다. 한국의 예우 속에 미국은 협상의 마지막 퍼즐을 맞췄고 결국 트럼프 눈앞의 타결이라는 카드로 세계 여론을 선점했다. 하지만 그 배경을 들여다보면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숨어 있다. 미국이 원하는 것은 단순한 투자금이 아니라 아시아 패권의 재편이었다. 한국은 그 함정을 정확히 간파하고 있었다. 3,500억 달러라는 거대한 숫자 뒤에는 미국의 구조적 의도가 있었다. 그러나 한국은 돈보다 전략을 택했다. 방위산업, 반도체, 원전, 조선 등 자국 핵심 산업에 미국 자본을 유도하면서 상호 투자의 명분을 세운 것이다. 겉으로는 양보인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미국 기업들을 한국으로 끌어들이는 결과를 만들어냈다. 바로 그 지점이 일본과의 결정적 차이였다. 일본은 트럼프의 압박에 즉각적인 현금 투자를 약속하며 퍼주기 외교로 일관했다. 반면 한국은 끝까지 계산기를 놓지 않았다. 단순히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협상을 통해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식을 택했다. 그리고 그 냉정한 전략이 결국 한국의 승리라는 결론을 만들어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일본 언론은 충격과 혼란에 빠졌다. 한국은 이겼고 일본은 졌다. NHK는 이를 이렇게 표현했다. 한국은 협상 테이블에서 미국과 대등한 목소리를 냈다. 일본은 여전히 종속적 위치에 머물렀다. 일본 경제 전문가들은 미국의 압박 속에서도 한국이 실리를 챙긴 외교적 감각을 높이 평가하며 일본 외교의 한계를 지적했다. 결국 이 회담은 단순한 무역 협상이 아니라 한미일 외교력의 시험되었다. 그리고 그 시험에서 승자는 분명했다. 한국이었다. 한미 정상회담 직후 한국 정부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단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았다. 이 협상은 한국이 경제대국으로 자리 잡았다는 증거다. 이 발언은 국민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고 시장은 즉각 반응했다. 밤사이 현대차와 삼성전자 주가가 급등했고 환율은 안정세를 보였다. 투자자들은 트럼프의 쇼보다 한국의 전략을 높이 평가했다. 글로벌 시장은 이재명 리스크가 아니라 이재명 효과를 주목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세계는 깨달았다. 이제 한국은 더 이상 협상 테이블의 작은 목소리가 아니라 새로운 균형의 중심이라는 사실을.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 후 기자회견장의 모습을 드러냈을 때 미국 언론의 시선은 여전히 그의 자신감 넘치는 표정에 쏠려 있었다. 그러나 카메라 뒤편에서는 완전히 다른 공기가 감돌았다. 이번 협상에서 가장 큰 승부수는 한국이 던졌고 트럼프는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끌려간 셈이었다. 한국은 단순한 관세 완화나 투자 협약을 넘어 핵심 안보 의제를 정면으로 꺼내들었다. 바로 핵추진 잠수함의 허용이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협상 테이블에서 미국 측의 투자 요구를 교묘하게 반전시켰다. 우리는 방위비를 늘리고 미국의 기술을 투명하게 공유할 준비가 되어 있다. 하지만 그만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선 우리도 필요한 것을 가져야 한다. 이 한마디는 트럼프의 통상 참모들을 긴장하게 만들었다. 통역이 끝나자마자 백악관 관계자들의 표정이 굳어졌고 현장 분위기가 얼어붙었다. 한국 대통령이 미국의 핵잠 운용 체계에 접근을 요구한 것은 사실 상금기 발언이었다. 그동안 한국은 원자력 추진 잠수함 개발에 대해 미국의 제재와 비공식적 반대에 부딪혀왔다. 미국은 핵연료와 관련된 기술이 확산될 것을 우려하며 동맹국에게조차 접근을 제한해왔다.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다. 한국은 명확한 명분을 가지고 있었다. 북한의 미사일 위협, 중국의 해양 군사력 확장, 그리고 일본의 재무장 움직임까지. 이재명 대통령은 이를 하나씩 언급하며 한국은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 고 강하게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트럼프는 그 순간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회의가 끝난 뒤 미 행정부 내에서는 한국이 레드라인을 넘었다는 반응과 이제는 인정해야 한다는 두 가지 시선이 엇갈렸다. 한 전직 미 국방부 관리는 CNN 인터뷰에서 한국은 더 이상 미국의 보호를 구걸하지 않는다. 이제 동맹으로서의 조건을 협상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만큼 이번 한미회담은 기존의 위계 질서를 흔들어 놓았다. 트럼프는 이후 열린 만찬 자리에서 다시 한번 분위기를 바꾸려 했다. 그는 특유의 유머로 좌중을 장악하며 우리는 한국과 결혼했다. 고 농담을 던졌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를 두고 트럼프식 친근감 표현이라 분석했지만 실제로는 그 말 속에 정치적 계산이 숨어 있었다. 트럼프는 결혼이란 단어로 한국의 독립적 협상 자세를 감싸 안으며 미국의 영향력을 다시금 강조하려는 의도였다. 그러나 한국의 반응은 차분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트럼프의 농담에 미소로 답했을 뿐 협상 내용에는 단 한 줄의 수정도 허용하지 않았다. 트럼프는 회의장에서 우리는 좀 더 부드러운 상대를 원했지만 한국은 강하다. 고 말하며 웃음을 지었지만 그 말에는 인정의 뉘앙스가 섞여 있었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이번 판에서 미국이 완승하지는 못했다는 것을. 한국이 이번 협상에서 얻어낸 것은 숫자로 표현할 수 없는 가치였다. 미국과의 대등한 외교적 위치, 그리고 자주국방을 향한 확실한 신호였다. 특히 핵추진 잠수함 발언은 국내외 안보 전문가들 사이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다. 일부 보수 언론은 이를 위험한 발언이라 했지만 다수의 국민은 환호했다. 드디어 말할 사람이 말했다. 이제 우리는 미국에 끌려다니지 않는다. 이런 반응이 SNS를 뒤덮었다. 이재명 대통령의 전략은 단순히 도발이 아니었다. 그는 미국의 관심을 경제에서 안보로 돌려놓음으로써 협상의 무게중심을 바꿨다. 경제는 계산으로 움직이지만 안보는 신뢰로 움직인다. 미국은 그 점을 잘 알고 있었다. 트럼프는 잠시 망설였지만 한국을 향한 신뢰를 흔들면 중국에게 틈을 줄 수 있다는 현실적 판단을 내렸다. 결국 그는 핵추진, 잠수함 개발 협의라는 표현을 공식 문서에 포함하는 데 동의했다. 이 문장은 짧았지만 그 파장은 거대했다. 워싱턴 포스트는 다음날 보도했다. 한국은 더 이상 방위의 수혜자가 아니다. 이제는 미국의 안보 파트너로서 자리를 굳혔다. 이 한 문장은 한국의 외교적 지위를 완전히 새로 정의한 선언과도 같았다. 그리고 일본은 이 기사를 읽으며 굳게 입을 다물었다. 그동안 미국에 가장 가까운 동맹국을 자처해온 일본은 이번 협상에서 완전히 다른 대우를 받고 있었다. 일본은 현금 투자와 시장 개방을 약속하며 헌신을 보였지만 한국은 실리를 챙기며 존중을 얻었다. 그 차이가 외교의 품격을 갈랐다. 트럼프는 이재명 대통령과의 회담을 마친 후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은 정말 강한 협상가다. 하지만 나는 그런 사람을 좋아한다고 말했다. CNN 기자가 이번 합의의 승자는 누구인가? 라고 묻자 트럼프는 특유의 제스처를 보이며 웃었다. 모두가 이겼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자면 한국이 잘했다. 그 말은 전 세계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그리고 그날 밤 서울의 한남동 청와대 집무실에서는 불이 꺼지지 않았다. 외교와 경제, 그리고 안보의 새 시대가 막 열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도쿄의 아침은 무겁게 시작됐다. 일본 언론사들은 일제히 미국과 일본의 정상회담 결과를 대대적으로 보도했지만 그 기사들 속에는 묘한 불안이 감돌았다. 표면적으로는 성공적인 회담이었으나 세부 내용을 보면 일본이 완전히 밀렸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을 방문해 다카치 총리와 회담을 가졌지만 실질적인 성과 없이 떠나버렸다. 반면 한국에서는 협상 타결이라는 뉴스가 터져나왔다. 불과 하루 차이, 그러나 결과는 천양지차였다.
트럼프는 일본을 향해 쇼를 펼쳤다. 그는 요코스카 해군기지에서 미국 항모 조지 워싱턴호에 올라 미군 장병들에게 연설을 했고, 우리는 강하다, 우리는 동맹과 함께한다고 외쳤다. 그러나 정작 일본의 입장은 그 연설 속에 한 줄도 등장하지 않았다. 일본 언론들은 당혹스러워했다. 교도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군함에서 연설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며 일본의 외교적 존재감이 완전히 배제됐다고 지적했다. 요미우리 신문은 더 직설적이었다. 이번 회담은 일본의 약점을 노출시켰다. 트럼프의 행동은 상징적이었다. 그는 일본 영빈관에서 자위대 의장대의 예우를 받는 자리에서도 일장기를 힐끗 보고 지나쳤다. 다카치 총리는 순간 놀란 표정을 지었고 그 장면은 일본 전역에서 논란이 되었다. 트럼프는 미국의 깃발에는 경례를 했지만 일장기 앞에서는 그냥 지나쳤다. 일본 네티즌들은 이를 굴욕적인 장면으로 받아들였다. 한 댓글은 이렇게 달려있었다. 패전국의 현실을 다시 느꼈다. 또 다른 이는 아첨 외교의 결과가 이거냐고 분노를 표했다. 일본 정부는 공식적으로 회담은 성공적이었다고 발표했지만 여론은 냉정했다. 일본의 재무장 추진, 방위비 증액, 미국 무기 구매 확대 등 일방적 양보가 쏟아졌다. 특히 도요타가 미국에 1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나오자 일본 내 기업계는 술렁였다. 하지만 더 큰 충격은 그 다음날 찾아왔다. 도요타가 그런 약속을 한 적이 없다고 공식 부인한 것이다. 트럼프의 발언이 사실이 아니었던 것이다. 일본의 언론은 즉시 트럼프의 허풍에 일본 정부가 놀아났다고 비판했다. 그 시각, 서울에서는 정반대의 장면이 연출되고 있었다. 한국의 협상팀은 트럼프 행정부와의 합의 내용을 공식화하며 3,500억 달러 현금 투자는 없다고 선언했다. 대신 기술 교류, 반도체 공급망 강화, 조선 및 에너지 프로젝트 공동투자 등 실질적 이익을 담보하는 조항만 남겼다.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은 기술 협력이지 돈이 아니다 라고 단언했다. 한미 협상은 경제 파트너십으로 마무리되었고 이는 한국의 외교사에서 새로운 장을 여는 사건으로 기록되었다. 일본의 보수 언론들은 분노와 자책을 동시에 터뜨렸다. 산케이 신문은 한국은 미국의 심리를 꿰뚫었지만 일본은 여전히 과거의 동맹 논리에 묶여있다고 평했다. 도쿄신문은 더 날카롭게 꼬집었다. 트럼프가 한국에게는 친구로, 일본에게는 손님으로 대했다. 이 한 문장이 일본 외교의 현실을 정확히 표현했다. 일본은 여전히 워싱턴의 승인을 기다리는 나라였지만 한국은 이제 워싱턴과 협상하는 나라가 된 것이다. 이 차이는 협상 테이블에서만 드러난 것이 아니었다. 일본이 미국에게 황금 골프공과 아베 사인이 새겨진 골프채를 선물하며 분위기를 띄우려 한 반면 한국은 신라 금관 모형과 무궁화 대원장을 전달했다. 상징적 의미부터 달랐다. 일본은 환심을 샀고 한국은 자존심을 세웠다. 일본의 선물 은우정을 상징했지만 한국의 선물 은국가의 위엄을 상징했다. 외교의 본질은 바로 그 미묘한 차이에서 갈렸다. 트럼프는 회담 중 한국은 끈질기다. 그리고 영리하다고 말한 반면 일본에 대해서는 신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언뜻 보면 일본이 더 좋은 평가를 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외교 분석가들의 해석은 달랐다. 끈질기다는 협상력을 신뢰할 수 있다는 순종성을 뜻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회담 후 트럼프는 한국은 내게 거래를 원했고 일본은 나를 만족시키려 했다고 비공식적으로 말했다고 알려졌다. 이 발언은 일본 내에서 큰 파문을 일으켰다. AP통신은 이를 두고 이렇게 분석했다. 한국은 트럼프에게 비즈니스 파트너였고 일본은 고객이었다. 한국은 미국의 조건을 조율하며 상호이익을 설계했지만 일본은 요구받은 것을 그대로 수용했다. 이재명 대통령 은협상가, 다카치 총리는 응답자였다. 결과적으로 트럼프는 한국과의 관계에서 동등한 이해관계를 얻었고 일본과의 관계에서는 단기적 이익만 챙겼다. 이 차이가 이번 회담의 본질이었다. 도쿄 시내의 한 대학 교수는 NHK 인터뷰에서 말했다. 트럼프는 일본을 과거의 동맹으로 대했고 한국을 미래의 파트너로 대했다. 그 말이 모든 것을 설명한다. 일본 내부에서는 외교 대전환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그러나 이미 늦었다. 이번 회담에서 존중받는 동맹이라는 타이틀은 완전히 한국의 차지가 되었다. 이날 밤 일본의 SNS에는 이런 문장이 떠돌았다. 트럼프는 일본에서 쇼를 했고 한국에서는 협상을 했다. 짧지만 잔인한 요약이었다. 한국은 국익을 지켰고 일본은 자존심을 잃었다. 한미일 삼각 외교의 판도가 완전히 바뀐 것이다. 이제 세계는 묻고 있었다. 왜 한국은 성공했고 일본은 실패했는가? 그리고 그 답은 곧 공개될 한국의 후속 조치 속에 숨어 있었다. 일본 언론이 충격에 휩싸인 다음 날 워싱턴과 서울은 전혀 다른 공기로 가득 차 있었다. 한국의 외교 성과를 다루는 기사들이 쏟아졌고
각국 분석가들은 입을 모아 한국이 새로운 외교의 중심으로 떠올랐다고 평했다. 반면 일본 내에서는 굴욕 외교라는 단어가 연일 헤드라인에 올랐다. 도쿄신문은 한미 합의는 실리 중심, 미일 합의는 체면 중심이었다. 고 비판하며 일본의 외교 전략이 한계에 다다랐다고 지적했다.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은 더욱 냉혹했다. 3,500억 달러 현금을 퍼준 대가로 얻은 게 뭐냐? 도요타까지 희생양이 됐다. 이런 댓글들이 줄을 이었다. 일부 시민들은 총리 관저 앞에서 미국의 노예 외교를 중단하라는 손팻말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트럼프의 일본 방문이 성공적인 회담으로 포장되려 했지만 일본 사회는 그 허상을 간파했다. 미국의 요구를 모두 수용한 결과 일본은 실리를 잃고 자존심마저 잃은 것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한국은 냉철했다. 청와대와 외교부는 협상 결과를 세밀하게 정리해 발표하면서 이번 합의는 한국 경제와 안보 모두에 유리한 방향으로 체결됐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한국의 강경한 주장이 설득력을 가졌다는 발언은 이미 미국 주요 언론에서 긍정적으로 보도되고 있었다. 블룸버그는 트럼프의 협상 스타일을 가장 잘 이해한 국가는 한국이라고 평가했다. 흥미로운 점은 일본 내 일부 전문가들도 이 평가에 동의했다는 것이다. 전직 외무성 차관 출신 한 평론가는 한국은 미국의 심리를 꿰뚫었다. 트럼프는 비즈니스맨이다. 그는 명분보다 이익을 중시한다. 일본은 여전히 전통적 동맹의 감정에 매달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의 발언은 일본의 현실을 냉정하게 보여주는 한 줄이었다. 트럼프가 원하는 것은 감사가 아니라 거래였고 한국은 바로 그 거래의 언어로 미국을 상대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 또한 일본 사회를 긴장시켰다. 그는 회담 직후 기자회견에서 한국은 단순한 수출국이 아니다. 전략을 파는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선언했다. 이 말은 곧 일본 언론의 일면을 장식했다. 전략을 파는 나라. 일본은 이 한 문장을 두고 며칠 동안 분석 기사와 토론 방송을 이어갔다. 외교 관계를 거래로 본 이재명의 시각은 미국뿐 아니라 아시아 전체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받아들여졌다. 일본은 그동안 미국에 대한 충성심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관계를 유지해왔다. 하지만 그 방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번 회담이 증명해버렸다. 일본의 경제 전문지 니케이는 트럼프 시대의 미국은 동맹의 충성보다 성과를 원한다. 한국은 이를 이해했고 일본은 오해했다. 고 분석했다. 실제로 트럼프는 한국을 떠나기 전 우리는 함께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라고 말했다. 반면 일본에서는 다음 협상에서 보자 라는 말 한마디만 남겼다. 차이는 명확했다. 그 여파는 금융시장에서도 즉시 나타났다. 서울 증시는 회담 직후 폭등했다. 현대차, 삼성전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대우조선해양 등 주요 산업의 주가가 급등하며 트럼프 효과가 아닌 한국 협상 효과로 불렸다. 반면 도쿄 증시는 하락세로 전환되었다. 투자자들은 일본은 돈을 잃었고 한국은 신뢰를 얻었다고 말했다. 단 하루 만에 두 나라의 외교력 차이가 경제지표로 드러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이 다시 한번 회자됐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돈이 아니라 기술과 신뢰다. 이는 단순한 협상 구호가 아니었다. 한국이 미국 자본을 받아들이는 방식은 철저히 산업 중심이었다. 반도체, 원전, 조선, 방위산업 등 모든 분야에서 상호이익 구조를 설계했다. 반면 일본은 여전히 투자 규모에 집착하며 눈에 보이는 숫자로 평가받기를 원했다. 이 차이가 결과를 갈랐다. 한 일본 경제평론가는 NHK에 출연해 이렇게 말했다. 한국은 외교를 경제로 풀었고 일본은 경제를 외교로 풀었다. 방향이 완전히 달랐다. 그는 덧붙였다. 한국은 협상을 통해 미국의 존중을 얻었지만 일본은 충성의 대가로 부담을 얻었다. 일본 내부에서는 이제 한국식 외교를 배워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왔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말했다. 그건 단기간에 흉내낼 수 있는 게 아니다. 이날 밤 일본의 주요 방송사들은 한국 청와대 만찬 장면을 다시 내보냈다. 트럼프가 이재명 대통령과 웃으며 건배를 나누는 장면이었다. 자막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한국, 미국과의 협상에서 완전한 대등구도 확보. 이 장면은 일본 시청자들에게 충격이었다. 외교 무대에서 미국과 눈을 맞추며 건배할 수 있는 아시아 지도자는 이제 한국의 대통령뿐이었다. 도쿄의 한 대학 교수는 이렇게 평했다. 이번 한미회담은 아시아 외교의 권력 지형을 바꿨다. 일본은 여전히 과거를 살고 있고 한국은 미래를 살고 있다. 일본 정부는 침묵으로 일관했지만 국민들은 알고 있었다. 트럼프의 마음속에서 일본의 자리는 이미 줄었고 한국은 그 공백을 완벽히 채워버렸다는